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흔한 이야기로 이러려고 그러셨습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한다면서 참 그 무리에 무리수를 갖다 거듭하면서 공수처를 드디어 만들었죠. 김준혁의 공수처 이번에 보니까 13명의 검사를 뽑았을 뿐입니다. TO가 25명인데요, 전체적으로. 그중 25명 중에서 이제 처장과 차장을 빼면 23명이 남습니다. 23명 중에 이번에 보니까 결국 수십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을 통해서 뽑았다고 합니다만은 부장 2명, 원래 TO는 4명입니다. 2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검사 11명. 그래서 25명 TO에 처장, 차장 포함해서 25명 TO에 15명의 단촐한 그런 검사. 그나마도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주로 로펌 변호사 출신이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오늘 보니 수사관 TO는 40명입니다. 사실 일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우리 군대를 이야기하면 부사관들이죠. 아주 노련한 부사관들입니다. 이 수사관들이 보면은 그 수사의 얼개를 만들고 또 검사의 법률적 지도와 지휘를 받아가면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 수사관이죠. 수사관 TO 40명에 20명 TO를 채웠을 뿐입니다. 김준욱 공수처장 참 보면 너스레는 좋아요. 이번에 부장 2명, 검사 11명, 13명 나오니까 아니 최후의 만찬에 13명이 결국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 검사 13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13명, 처장, 차장 포함 15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김진욱 공수처장의 좀 호기로운 그 배포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2200명의 대한민국에 검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은 왜 8,000명에 가까운 수사관들이 있을까요? 10,000명에 가까운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그것도 보면 상당수 경찰의 그런 상당 부분의 아주 조력을 받아가면서 사실 그 거학들을 다 해결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장성, 국회의원 등등등 대략 8,000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첩된 사건만 갖고 처리한다면 13명 아니라 혼자라도 할 수 있겠죠. 만부당 원래 만인지적이란 말이 있으니 관우장비 같은 그런 명검사들이 있으면은 그까짓 거 10,000명인들 못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아니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공수처의 운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특별감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대통령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그리고 대통령의 특정 범위 이내의 친인척들을 갖다가 이른바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 그래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대한민국 초대 특별감찰관이자 최후의 특별감찰관입니다. 갑자기 웃음네요. 김준욱 공수처장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을 바꾸었다. 열셋 그거 갖다가 아마 연상하신 모양인데 저는 김준욱 공수처장의 최후의 만찬 하는 순간 공수처의 운명은 바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와 같은 기관이 되고 말겠구나. 왜?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삼권 분립, 즉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 처음에 김준욱 공수처장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첫 번째 수사 온 국민의 시선이 몰려 있었던 것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성윤 씨, 검찰의
고의 비위는 이거는 검찰이 기소 조사할 부분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할 부분이니까 그 당시에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두 사람만 달랑 있는 공수처로 내 사건을 이첩해다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면담을 한 것인지 조사를 받은 것인지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죠? 황제조사. 사실 거의 황제에 준하는 조사를 받았죠. 그럼으로써 이미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는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마침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대한변협 회장의 무슨 뭐 지인, 누구 지인, 심지어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한양대학교 법대 동기생 모 변호사의 아들이 이번에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고급 세단으로 모시는데 운전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흔한 이야기로 싹수가 노랗다 하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나마 더 좀 뒤늦게 출발하는 공수처 25명 검사 중에 15명. 그러니까 사람을 고르고 골라도 도저히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씨가 보기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기에도 이 사람 마땅치 않고 저 사람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TO를 못 채운 겁니다. TO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TO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그 정도 숫자를 갖추어야만이 그 기관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대전제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기관의 TO를 잡을 때는요, 모든 기관에는 국민의 혈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흔하게 짜게 잡습니다. TO를 짜게 잡죠. 누가 TO를 넉넉하게 잡아줍니까? TO를 짜게 잡아서 자 최소한의 인원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봐 라고 TO를 검사 25명 다음에 공수처 수사관 40명 TO를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검사 TO 처장과 차장을 뺀 건 지휘부니까 23명 중에 13명, 10명을 못 채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루 10시간, 20시간을 갖다 일해도 아마 일을 못 쳐낼 겁니다. 거기다 실제 이 공수처 검사들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공수처를 사실상 이끌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군대로 말하면 부사관급인 수사관 40명 절반밖에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해요. 이번에 보면 응모한 사람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응모한 사람 수는 많은데 실제 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괜히 공수처 하니까 그래 공수처는 자 검찰 경찰을 지휘하는 법원까지도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기관이다 라고 우쭐한 기분에 이 사람 저 사람 장사미사 이러면 날파리들이 날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생각이 있는 그리고 뭔가 생각이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이런 검사 또 이러한 수사관급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응모를 안 한 겁니다. 왜 응모를 안 했을까요? 아마 이 공수처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술의 공수거 즉 이석수의 특별감찰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에 공수처 출범하는 거 보면서 이런 공수처라면은 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게 악을 쓰고 보면은 그 당시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혹해가면서 공수처를 통과시켰을까? 그 난리를 쳐가면서 그리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과연 검찰의 힘이 빠질까? 그것도 못 믿어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검찰의 힘이 빠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20대, 30대, 40대를 갖다 거쳐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리고 들었던 검사들의 그 당시 일부 검사들의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남용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 부분 많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검사들
간에도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어떻게 보면 상호 견제,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의 목을 꺾겠다는 일념 하나로 만든 공수처, 사실상 참 어이가 없는, 이게 보면 우리 김준욱 공수처장은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을 바꾸었다 얘기하는데, 저도 성경의 한 구절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비록 우리 출발은 미미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출발이 미미하다 보니 결과 또한 참 예상되는 바이다. 즉 공수처의 운명은 그야말로 참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저절로 제풀에 지쳐서 유야무야 반딧불이 마냥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